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G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조회 및 출력기는 구현하고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지금 여기 문제를 봤을 때 이제 1번 문제, 2번 문제하고 두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이제 보고서를 완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요. 우리 2번 문제가 우리가 특정 기능을 이제 클릭했을 때 그때 이제 기능을 구현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요 두 문제를 우리 XX를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다음 지상 및 화면을 이제 참조해서 학생별 성적이라는 그 보고서를 완성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고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보고서가 이렇게 이제 생겼대요. 자,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보고서 머리글이라는 것도 있고요. 페이지 머리글, 그리고 본문도 있고요. 페이지 바닥글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어 있고, 보고서 바닥글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동그라미 1번 문제요. 동그라미 1번 보니까 이제 다음과 같이 이제 정렬 및 그룹화를 이제 설정해라. 그때 이제 학번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정렬을 할 때는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우리 디자인을 보게 되면 그룹화 및 요약이라고 있고, 이곳에 보면 그룹화 및 정렬이라고 있죠. 요 그룹화 및 정렬에서 이제 클릭이요. 클릭을 하게 되면 지금처럼 아래쪽에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추가가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정렬을 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정렬 추가라는 거 있죠. 요 정렬 추가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필드, 어떤 필드야? 그렇게 물어봐요. 우리는 학번이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할 거니까 여기서 이제 학번이라는 필드를 먼저 선택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학번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 문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오른쪽 끝에 그룹화 정렬 및 요약이라는 요 창 오른쪽 끝에 요거 이제 X 버튼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X 버튼 클릭이요.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꺼졌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 볼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 주고요. 우리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해서 지금 여기 보니까 지금 우리 학번이요. 학번을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시켰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학번에서 끝자리만 보게 되면 2번, 3번, 4번, 5번, 6번, 7번, 8번, 9번, 10번, 11번, 12번, 13번, 14번 하고 쭉쭉쭉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죠. 그러면 오름차순 정렬된 게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 보니까 보고서 머리글에 보게 되면 우리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클릭을 해주고 우리 지금 보고서 머리글이라 그랬죠? 보고서 머리글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고 이 구역에 보니까 앞에 제목이 써져 있고 뒤에 보니까 이제 언바운드 된 게 하나 있죠? 요 컨트롤에서 이제 우리 더블 클릭이요. 이 컨트롤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이제 수성 시트가 짜잔하고 뜬다고요. 그때 txt 날짜라는 그 컨트롤이 맞죠? 이 컨트롤에다가 이제 시스템에 현재 날짜가 이제 표시되게 그렇게 이제 해줄 건데 그때 표시 예를 보니까 앞에 2022년 6월 13일 월요일이다 라고 해서 이런 형태로 이제 표시가 되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에서 우리가 날짜를 가지고 올 때 쓸 수 있는 함수가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date라는 그 함수를 써도 되는 거고 아니면 now라는 그 함수를 써도 되는 거죠. 문제에서 따로 특별하게 지정된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날짜만 표시해 줄 거니까 우리가 이제 데이트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 보자고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데이터라는 이 탭으로 먼저 이동해 주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데이트라는 그 함수를 써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데이트라고 이렇게 쓰고 이제 가로 열고 닫고 이렇게만 해주면 시스템의 현재 날짜가 이제 짜잔하고 해당 컨트롤이 이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썼던 그 데이터 함수를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그때 이제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날짜를 표시할 때 그 형식을 이제 지정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은 형식이라는 이 탭으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지금 이곳에 형식이라고 있죠. 지금 여기에는 기본 날짜로 되어 있는데 요거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서 지금 우리 날짜와 요일이 같이 표시되는 게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얘가 이제 자세한 날짜죠.
해서 우리가 이 형식을 이제 자세한 날짜 요걸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돼요. 그러면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출력이 되는지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이제 화면 오른쪽에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날짜하고 요일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표시 예와 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된 거 맞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 보니까 보고서 바닥글에는 반의 학생 수와 반 평균이 나타나도록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데이터를 봤을 때 아래쪽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서 우리가 이제 보고서 바닥글에다가 이제 설정할 거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이곳에서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는 거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보면 지금 이곳에 이 페이지 마지막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는데 그때 지금 이 아래쪽에다가 반의 이제 학생 수하고 반 평균이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설정을 해 줄 겁니다. 근데 지금 여기는 아무것도 없죠. 해서 지금 여기 문제 첫 번째 지상 보니까 레이블이다, 텍스트 상자다, 선 컨트롤이다 이런 것들은 아래 그림을 참조해서 모두 다 이제 생성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 상자 그 컨트롤의 이름은 txt 반 학생 수다 그리고 txt 반 평균이다 요걸 이제 지정하래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반평균을 구할 때는 지금 이곳에 평균 값이 쭉쭉쭉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각각 학생들마다 이제 평균 값을 구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 평균이라는 그 필드에 대해서 우리가 요 평균 필드를 AVG로 묶어서 우리가 이제 평균, 반평균을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반의 이제 학생 수를 구할 때는 우리가 개수를 셀 때 count라는 그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구해주면 되겠죠. 그럼 일단 문제 그림부터 좀 보자고요. 우리 보고서 그림 보니까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생겼고요. 그때 이제 보고서 바닥글이라 그러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곳에 보니까 이제 반 학생수, 반 평균이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어 있어요. 지금 요거 이제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럼 요 그림을 이제 좀 더 확대해서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확대를 해보니까 지금 보고서 바닥글이 지금 이 부분이고요. 여기다 지금처럼 선도 이렇게 이제 집어넣고 그리고 요런 이제 컨트롤들도 각각 이제 만들어 주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텍스트 상자를 이제 우리가 짜자놓고 만들면 자동으로 레이블은 같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레이블은 따로 우리가 별도로 생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질 때 레이블이 같이 생성이 되니까 그걸 이제 그냥 이용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보면 선이 쭉쭉쭉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굵은 선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고서 위쪽을 보니까 지금 이렇게 이제 선이 쭉쭉쭉 들어가 있죠. 요 선을 이제 복사해서 우리가 지금 이 위치에다가 이제 그대로 집어넣어서 우리가 이제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먼저 눌러주고요. 디자인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생겼죠. 그때 이제 보고서 바닥글 이 구역에다가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일단 우리가 텍스트 상자를 이제 먼저 만들 거니까 텍스트 상자요. 텍스트 상자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적당한 위치에다가 적당한 크기로 우리가 쭉쭉쭉 마우스를 이제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해서 쭉 드래그해서 이제 앞에다가 사용할 그 컨트롤이요. 그 컨트롤 이렇게 이제 만들어주고 이제 손만 땅 하고 이제 띄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가 만들어지면서 우리 레이블이 같이 이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뒤에도 우리가 또 똑같이 컨트롤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앞에다 만든 게 있으니까 요거 이제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해서 우리 컨트롤 C 눌러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이 보고서 바닥글 요거 이제 한번 선택해주고 우리가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누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텍스트 상자가 또 하나가 이렇게 이제 복사가 돼서 나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앞에다가 제목부터 이제 입력할게요. 자, 여기다가 써져 있는 거, 여기 지금 써져 있는 거 싹 다 이제 지워주고요. 여기다가 이제 반 학생 수다라고 해서 써주고 한 칸 띄고 콜론이요. 그러면 요 컨트롤은 이제 문제 그림과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 뒤쪽으로 조금 이제 이동시킬게요. 그래서 요 레이블, 요 컨트롤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선택이 되는데 그때 얘요. 이 네모 큰 점 있죠? 여기다 이제 우리가 마우스를 갖다 놓고 마우스 왼쪽 버튼 꾹 누르고 우리가 드래그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 컨트롤도 이제 똑같이 이제 이동 좀 시킬게요. 해서 아래쪽으로 쭉쭉쭉 이제 끌고 가서 이제 최대한 비슷한 그 위치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그리고 요 레이블이요. 요 레이블도 원래 써져 있던 거 이거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이제 반평균이라고 써주고 한 칸 띄고 콜론이요.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요것도 이제 우리가 컨트롤 위치를 조금 이제 이동 좀 시킬게요. 그때 요 네모점 있죠? 요 네모점 이제 쭉 드래그해서 우리가 이제 해당하는 그 위치에다가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보고서 머리글에 보게 되면 이 위쪽에 이제 선이 하나 들어가 있거든요. 그 선을 먼저 이렇게 이제 선택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컨트롤 C요. 컨트롤 C를 누르면 이제 복사가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고서 바닥글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해주고 컨트롤 V요. 컨트롤 V를 하게 되면 지금쯤 이렇게 이제 선이 복사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해당 컨트롤 이제 비슷한 위치에다가 우리가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선이 들어갔죠. 그리고 그때 이제 텍스트 상자 그 컨트롤의 이름은 txt 반학생수다, txt 반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설정하라 그랬죠. 해서 앞에 거 요 텍스트 상자를 먼저 찍어주고 그리고 우리 속성 시트에서 우리 기타라는 요 탭이요. 이름을 이제 기타 탭에서 변경시키는 거죠. 해서 기타 탭으로 이동을 해주고 이 위에 이름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곳에 써져 있는 거 이거 이제 싹 다 이제 지워주고요. 여기다 이제 우리가 txt 반학생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이름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요 컨트롤도 먼저 선택을 해주고 그때 우리 요 속성 시트에서 우리 이름 쓰는 칸이요. 여기다 이제 txt 우리 반평균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학생 수가 나타나게 그리고 이곳에는 이제 반평균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런 값들을 우리가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싹 다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컨트롤 원본에다가 우리가 학생 수를 구할 때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카운트라고 쓰고 그냥 별표만 이렇게 찍어서 우리가 학생 수 인원수를 이제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반평균을 구할 때는 는이라고 써주고 우리가 평균이라는 그 필드가 있다. 평균이라는 그 필드가 있는데 그 필드에 이제 평균값을 구해주세요라고 해서 이걸 이제 avg로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이제 식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학생수 요 컨트롤이 이렇게 선택된 상태에서 우리가 데이터라는 요 탭이요. 탭에 찾아가서 이제 컨트롤 원본에다가 카운트라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함수를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반평균이요. 요 컨트롤도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 데이터에 이제 컨트롤 원본이요.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avg 그 함수 이렇게 이제 넣어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그럼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아래쪽으로 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학생수하고 반평균이 안 나타나요. 당연하죠. 왜 안 나타나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만든 거는 우리가 보고서 바닥글에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보고서 마지막 페이지에 학생수와 반평균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해야 그 결값을 이제 확인할 수 있다고요. 해서 마지막 페이지로 이동하는 요 아이콘이요.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이 페이지가 마지막 페이지래요. 마지막 페이지로 이렇게 이제 이동이 되면서 지금 이곳에 제가 작성한 거, 제가 생성한 게 지금 이곳에 이렇게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내가 작성한 거랑 문제 그러면 이제 서로 비교해 보면 돼요. 비교해 보면 되는데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여기 보면 평균값이 쭉쭉쭉 나왔는데 그때 문제에서 이제 소수점 몇 번째짜리까지 표시해라. 그런 문제가 없었죠. 그때 제 거는 지금 마지막에 9, 2, 3, 1 하고 그렇게 이제 소수점이 끝났어요. 근데 우리 문제 그램 보게 되면 지금 여기 끝나는 자리에 보니까 9, 2, 3까지만 표시가 됐죠. 제 거는 아까 9, 2, 3, 1이었다고요. 그러면 제게 오히려 소수점 한 자리가 더 표현이 된 겁니다. 이 소수점 자릿수는 제가 뭔가를 잘못 계산해서 그렇게 나온 게 아니라 이 컨트롤의 크기요. 이 컨트롤의 크기에 따라서 이제 소수점이 많이 나올 수도 있고 적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컨트롤의 크기만 우리가 이제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제게 오히려 더 크게 그렇게 이제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3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우리가 디자인 보기 들어가자고요. 해서 요 텍상자 요 컨트롤 있죠? 요 컨트롤의 크기 이제 조정할 거예요. 그래서 크기를 조금만 작게 그렇게 이제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요 컨트롤의 크기를 살짝 이제 줄일게요. 살짝 이렇게 이제 줄여놓고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이제 이동을 해줘야 되겠죠.
해서 마지막 페이지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반평균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됐습니다. 요 끝나는 자리에 보니까 이제 9, 2, 3까지 문제 그림과 똑같이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됐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다 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번 문제 보니까 페이지 바닥글이요. 페이지 바닥글에 보게 되면 TXT 타이틀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대요. 그 컨트롤에 길벗 학교 이렇게 이제 네 글자가 표시가 되도록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 페이지 바닥글 구역 그러면 지금 이 구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고 그때 이제 우리 페이지 바닥글에 txt 타이틀이라는 그 컨트롤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이제 언바운드 된 게 여기 하나가 있죠. 그래서 요 컨트롤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니까 txt 타이틀이라는 그 컨트롤이 맞죠. 그러면 그곳에다가 우리가 이제 길벗 학교다. 그 글자가 이제 표시가 되도록 그렇게만 만들어주면 돼요. 문제에서도 아주 친절하게 컨트롤 원본 속성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이렇게 이제 해당 컨트롤 선택해주고 우리 데이터란 이 탭에 보게 되면 컨트롤 원본이라고 있죠. 이곳에다가 똑같이 써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는이라고 먼저 써주고 쌍따옴표 열어주고 여기다 이제 길벗 학교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쌍따옴표를 묶어서 우리가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 이곳에다가 맨 앞에다가 이제 는까지 같이 붙여줬어요. 그럼 이제 문제표가 다 풀었으니까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붙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얘는 이제 페이지 바닥글에다가 우리가 설정을 했기 때문에 1페이지 맨 밑에 내려가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길벗 학교 그렇게 이제 나타난다고요. 이렇게 이제 나타나면 전부 다 이제 맞게 풀었다는 그 얘기죠.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본문에 보게 되면 평균이라는 그 컨트롤이 있는데 그 컨트롤의 그 값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글꼴 사이를 굵게 그리고 글꼴 색은 빨강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도록 조건부 서식을 설정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지금 여기서 우리가 글꼴 스타일이랑 글꼴 색을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되는데 그때 평균이라는 그 컨트롤의 값이 80 이상일 때만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본문에서 평균이라는 요 컨트롤이 있어요. 요 컨트롤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보고서 디자인 도구에 보게 되면 우리 서식이라고 있습니다. 요 서식에서 클릭이요. 서식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조건부 서식이라고 이곳에 있죠. 해서 조건부 서식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우리는 새로운 규칙을 만들 거니까 새 규칙 요 아이콘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해서 새 규칙에서 클릭이요. 클릭했더니 새 서식 규칙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평균이라는 그 컨트롤에 들어있는 그 값이 80 이상일 때 그렇게 이제 서식을 바꿔달라. 그렇게 이제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필드 값이 80 이상 그랬으니까 다음 값 사이에 있음 요게 아니라 다음 값보다 크거나 같음 다음 값보다 크거나 같음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얼마보다 크거나 같은 거 80 이상인 거예요. 해서 80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제 서식을 바꿔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준 거예요. 그때 이제 굵게 해라 그랬으니까 굵게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글꼴색은 이제 빨간색으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글꼴색 중에 빨간색 요거 이제 땅 하고 찍어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미리 보기에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값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필드 값이 80 이상일 때 서식을 이렇게 이제 적용시켜 주겠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그럼 이제 우리가 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해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인쇄 미리 보기 클릭이요. 클릭을 하고 나서 우리 보고서의 내용을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평균값이 80점 이상인 그 데이터들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서식이 쭉쭉쭉 전부 다 적용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보고서 이제 다 풀었죠. 그럼 이제 요거 이제 보고서는 꺼버리자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여기서 이제 닫기요. 닫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보고서 완성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학생 등록이라는 그 폼이 있대요.
자, 우리 학생 등록이다라고 해서 학생 등록한 폼이 지금 이곳에 있죠. 자, 일단은 더블 클릭 한번 해볼게요.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름 정렬이라는 그 단추가 있대요. 우리 이름 정렬이다 해서 단추가 지금 이곳에 있죠. 이 단추를 이제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클릭을 하면 다음 같은 이제 기능이 수행되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구현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이름 정렬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름이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오름차순으로 정렬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주래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름에는 박숙희라는 그 사람의 데이터부터 시작해서 쭉쭉쭉 이렇게 들어 있는데 지금 여기 이제 이름을 봤을 때 지금 정렬이 안 돼 있죠. 지금 여기 보니까 뭐 기억도 여기 있고요. 그 밑에 보니까 이제 히읗이 나오고 이응이 나오고 비읍이 나오고 해서 정렬이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서 이 이름 정렬은 이 단추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면 이제 이름을 가지고 오름차순 정렬이 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예요. 그때 이제 폼에 오더 바이 그리고 오더 바이 온이라는 이 속성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이 이름 정렬에는 이 단추를 이제 클릭을 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거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름 정렬 요 단추를 이제 클릭했을 때 그렇게 되게 할 건데 그때 문제에서 어떤 특정 매크로를 만들어서 지정하시오. 그 문제가 지금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크로 이름도 지금 이곳에 써져 있지 않고 그런 매크로를 만들어라 그런 말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만들어 버리면 됩니다. 해서 이 컨트롤을 이렇게 이제 선택해주고 그때 컨트롤 명이 CMD 정렬이 맞죠? 그 상태에서 우리 이벤트요. 이벤트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그때 이제 온클릭 여기서 이제 점점점 요거 이제 클릭해주면 돼요. 점점점을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작성기를 선택해라 그렇게 떠요. 그러면 그때 이제 이벤트 프로시저로 구현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코드 작성기 요거 이제 선택을 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확인해서 클릭이요. 확인해서 이제 클릭을 땅 하고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비주얼 베이직에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이제 CMD 정렬이란 그 커맨드 버튼이 있대요. 그 커맨드 버튼을 뭐 했을 때 클릭을 했을 때 어떻게 되게 해달라. 그리고 이제 여기다 이제 코드로 쭉쭉쭉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문제에서 오더 바이 그리고 오더 바이 온 속성 요걸 이제 이용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미라고 이렇게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다 이제 오더 바이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정렬하겠다. 정렬하는데 그때 어떤 필드를 기준으로 우리 이름이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오름차순하겠다라고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만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다가 해서 우리 밑점 오더 바이 온 하고 써주면 되겠죠. 해서 오더 바이 온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때 오더 바이 온은 어떻게 하겠다. 이 정렬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true 값을 이제 넣어주면 됩니다. 지금 이제 문제에서 오름차순을 정렬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름 뒤에다가 아무것도 안 쓴 거예요. 원래는 이제 오름차순 할 때는 여기다 이제 우리가 ASC에서 어센딩의 약자 ASC를 써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어센딩 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는데 이 어센딩은 이제 생략 가능하다고요.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내림차순 정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다면 우리가 여기다가 이제 DESC하고 디센딩의 약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오름차순 하는 거니까 그냥 ASC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할게요.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어요. 우리가 정렬이란 그 커맨드 단추를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이름이란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오름차순 정렬해 달라 그렇게 이제 써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XX로 되돌아가자고요. 그래서 우리 도구 모음 중에 XX 요 아이콘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폼을 이제 실행시켜 보면 되겠죠.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폼 보기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을 때 그때 지금 이름을 보면 이름은 전혀 정렬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름 정렬 요 아이콘을 이제 땅 하고 찍어 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름 정렬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그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이름이 싹 다 이제 오름차순 정렬돼서 싹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밖에 푼 거죠. 그럼 이제 요거 이제 폼은 닫아버리자고요. 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 여기서 이제 닫기요. 닫기 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클릭해주면 됩니다. 해서 얘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조회 및 출력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두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은 없었죠.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전부 다 이제 맞출 수 있게 반복적으로 연습을 꼭 하셔야 돼요. 오토바이하고 오토바이 온 같은 경우에는 쉬워요. 코드 쓰는 게. 근데 너무나 이제 오랜만에 코드를 쓰다 보면 요게 헷갈릴 수 있다고요. 이거 어떻게 썼었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다고요.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절대로 틀리지 않게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럼 요 문제도 강의가 끝나자마자 직접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고 문제를 풀다가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